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 많이 추우셨죠? 오늘 아침에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은데요. 안동은 영하 3도, 청송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져 영하권으로 시작합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춥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한편 포항과 경주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수 있어 산불을 포함해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암 진단 장비인 펫시티를 도입해 내년 4월부터 운영합니다.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 전부터 출산 후 만 6세까지 각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주의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의 신생아는 981명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졌고 합계 출산율은 0.89명으로 전국 평균보단 높지만 경북의 평균보다 낮습니다. 경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최대 1,800만 원까지 늘렸고 출산 전부터 만 6세까지 집중 지원에 나섰습니다. 출산 축하금이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이미 태어난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든가 또 그 영양 플러스 사업을 해서 저출산과 함께 경주 지역의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24.6%로 매년 늘고 있고 치매 유병률이 10.9%에 이릅니다. 경주시는 치매 조기 검진과 환자 등록 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4,500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경주시는 동국대병원, 한수원과 함께 암 진단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해 내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서울로 하다 보니까 교통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비되는데 펫시티 장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시간 전략과 또 지방에서도 가까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의료 취약 지역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평생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독거 노인과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방문 건강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촉발 지진 발생 6년을 맞아 오는 15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2023 포항지진 국제포럼이 열립니다. 포항 촉발 지진을 최초로 주장한 고려대 이진한 교수가 추진위원장을 맡아 포항 지역 지진 발생 현황 및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동해의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포항지진 국제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주소를 선거구가 아닌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유사 사례가 대구에서만 올해 2번째인데요. 또 다른 의원은 의회 기념품을 의회 바깥으로 챙겨 나갔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백왕호 수성 구의원이 주소지를 수성구 밖으로 옮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3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같은 해 11월 수성구로 다시 전입신고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합니다. 본인이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지역에 뜻이 이사 갔다 왔다. 주소를 잘 옮겼다. 집을 하나 샀는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주소지 이전은 관련 제보를 받은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의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수송구의회는 배 구의원을 상대로 소명을 들은 뒤 퇴직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대구 중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기면서 의원직을 잃은 데 이은 두 번째입니다. 배 구의원은 취재진이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수성 구의원은 의회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인 우산과 전기포트 30여 개를 의회 밖으로 챙겨나간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수성구 선관위는 기념품을 외부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경우 선거법이 제한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의원은 의원실에 배정된 기념품을 보관 장소가 없어 차량에 보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외 부재자 신고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해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려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여행자 등은 내년 2월 1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5개 의대는 거의 2배 가까운 증원을 신청한 걸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정원을 늘려도 당장 문제가 되는 필수 의료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전국의 의과대학별로 정원 확대 규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학 정원이 351명인 대구 경북 5개 의대는 2배 가까운 약 680명을 신청했습니다. 입시에 곧바로 적용을 하더라도 10년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입학 지원 노려봐야 얘들이 전문의 받고 나가는 것이 10년 후입니다. 가장 빨라도. 이 때문에 지역별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입학 지원보다는 전공의 티오가 우선되거나 아니면 병행하거나가 중요하지 입학 지원 하나 가지고 이것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비율 조정 문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6대4 혹은 5.5대 4.5가 아니라 4대6 정도로 지방을 많이 확충시켜놔야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지역에 많이 남을 수 있다. 수술이나 응급, 분만처럼 환자의 생명과 관계되는 분야의 보완도 시급합니다. 환자 치료했는데 상태 안 좋으면 의료 분정 조정위원회 자동 해부돼요. 그러면 거기에 시달리죠. 의사들이. 뭐 수술방 CCTV 설치, 또 의사들 뭐 처벌하는 이런 거 하면 누구나 그런 거 위험한 걸 안 하려고 그러겠죠. 대구 경북의대에서는 장기 과제로 필요한 정원 확대와 함께 당장 시급한 의료 현안부터 해결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올해 수능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자는 19,56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250여 명이 줄었습니다. 대구는 24,340여 명이 응시해서 지난해보다 15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N수생으로 불리는 졸업생은 경북 3,500여 명, 대구는 7,7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상주의 한 초등학교가 19년째 진행 중인 환경 생태 교육이 화제입니다. 학년별로 아이들이 직접 꽃밭을 가꾸거나 어항을 관리하고 벼농사도 짓고 심지어 병아리까지 부화시키는 등 생생한 현장 중심의 생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세윤 MBC 어린이 기자가 전합니다. 뼈가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들판, 학교 울타리 밖 논에서 학생들이 허리춤까지 자란 벼를 팹니다. 난생 처음 하는 낯질에 힘들단 소리가 절로 나지만 정성 들여 키운 벼를 거두는 기쁨이 더 큽니다. 백미로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돈을 다시 드리고 저희 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서 먹고 싶습니다. 학교 생태공원 사육장에선
자율동아리 학생들이 공작에게 물과 모이를 줍니다. 학생들 스스로 당번을 정해 매주 돌아가며 닭이며 염소, 공작, 열대어, 거북이 등을 돌봅니다. 저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크게 하는 일은 저기 물 주는 거랑 닭 모이 주는 거, 그리고 알을 꺼내서 판매하고 있어요. 상주남부초등학교는 정규생을 대상으로 생태 교육을 하는데요. 교과서가 아닌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활동입니다. 학년 수준에 맞게 꽃밭 가꾸기, 어항관리, 병아리 부화하기, 동물 기르기를 합니다. 논을 빌리고 동물을 기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겐 의미가 남다릅니다. 좀 더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생태교육도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가고 체험학습을 나가거나 그런 가능하면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벌써 올해로 19년째. 실천하는 환경 생태 교육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MBC 어린이 기자 남세윤입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월성동과 보덕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공공비축미 건조별을 매입합니다. 전체 매입량은 7,295톤이며 매입 품종은 삼광으로 수분 함량은 13에서 15%입니다. 경주시는 삼광벼 이외 품종이 20% 이상 혼입되면 앞으로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17년 출범한 지 6년여 만에 실내체육관에서 선도동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공단 신청사는 옛 경주경찰서 방범순찰대를 새로 고치고 보수한 겁니다. 공단은 황성공원 체육시설과 대릉원, 공영주차장 등 41개 공공시설물을 경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이 추우셨죠? 오늘 아침에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은데요. 안동은 현재 영하 3도, 청송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져 영하권으로 시작합니다. 올해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한편 포항과 경주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수 있어 산불을 포함해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고령은 오늘 영하 3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11도, 고령은 12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대부분 영하권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 영하 3도, 영양은 영하 6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과 영양 낮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 예상되고요. 오늘 낮까지 동해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 중반 이후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